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국민의힘의 김효은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또 반갑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 잘 마친 거죠? 네, 사실 그 단식의 목표가 쌍특검을 받아라라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외침이었는데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결론을 우리 쪽에서 얻어낸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국민들의 이 탄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그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당협 중심으로 또 원내 원외 이 위원장님 및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마다 피켓 시위라든지 오늘은 또 천막 농성을 또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 특검을 민주당이 받을 때까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금 건강 문제가 어떻게 좀 최종적으로 확인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단식 이후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결집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단식이 만들어낸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외적으로는 보수에 이렇게 강인한 캐릭터가 있었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중도이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좀 신선하다 혹은 그래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어떤 정치적 아젠다를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이게 정당이지라는 그런 반응들도 사실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사실 제가 대변인직에 있기 때문에 좀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저의 간략한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완성이 되고 대변인단이 하나씩 이렇게 계속해서 충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직자분들이야 뭐 15년, 20년 넘게 계신 베테랑 분들이 사실 우리 당에 많으세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당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그간적으로 서로 좀 이렇게 서로를 잘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어요. 뭐 대화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근데 이번 단식 현장에서 우리가 처음엔 조를 짰습니다. 몇 시간씩 교대로.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워낙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응원 방문을 하시고 또 대표가 나날이 3일 이후부터는 극도로 안 좋아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나머지 당번표 다 무시하고 그냥 모두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우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전투를 벌이는 그런 동지애가 생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아주 단단해진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볼 때도 사실은 당의 이제 비주류에 속했던 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 예컨대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그쵸? 그리고 또 당 밖에서는 이준석 기혁신당 대표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다 찾아오는 거 보고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네. 제가 단식장에 이제 8일 매일 나와 있었는데 1일차부터 어떤 분들이 오셨냐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봤어요. 제가 뭐 허민의 뉴스쇼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첫 번째 날에 1일차에 주요 인물로서는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그리고 또 일반 당원 및 팬분들이 일일이 이렇게 국회 1층에서 허가를 받아서 3, 4, 5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단식 첫날부터 이 국민들의 좀 공감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 아침에 아침 8시에 그 헌법재판소 앞에 이진숙 가처분 소송이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게시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연시키고 있었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진숙 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피켓 들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걸 끝나자마자 이진숙 전 위원장님께서 대표 상태가 좀 어떠냐, 오늘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좀 가서 응원 좀 하고 와야 되지 않겠나 하시면서 그날 갑자기 바로 우리도 사실 정말 추웠거든요, 그날. 그래서 핫팩 두 손에 딱 들고
바로 그냥 당시장을 갔던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네.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하셨고, 또 박민식 그 전 국가보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송이 빨간 장미를 들고 가시고, 이런 것들이 네.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인상이 깊었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 우리 보수에서 봤을 때도 정말 선명하신 분들이었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로 네.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뭔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보는 시험지처럼. 것처럼 네네. 그 다음 날에는 당연히 필리버스터 마치고 이제 천하람 의원이 왔었고, 3일 차에도 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오시고, 안철수 오후에 의원은 뭐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다라고 해서도 의사로서 조언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 또 직접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더 썼습니다. 벌써 네. 3차례, 4차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께서 또 드루킹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네.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그 알기 얘기는 때문이죠. 뭐냐면 바로 이 당계 사태는, 당원 게시판 사태는 사실은 그 드루킹 사태와 비견할 만한 그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이인재 총재께서 이제 방문을 하셔서 그 당시에 많은 이 SNS 상의 반응들은 진짜 참 원로님, 우리의 원로는 이인재,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네네. 오셔서 정말 중요한 단어를 말씀을 하셨어요. 음.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체제 전쟁이다. 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동혁 대표를 네. 힘을 모아줘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4일차부터는 이제 그때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 분들께서 네. 이제 일정들, 지역 일정을 다 순회를 하고 나면 이제 한 4시, 5시께 되면은 좀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삼삼오오 오셨는데,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다 오셨습니다. 뭐 충남 다 와가지고 이제 총출동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만약 위태롭게 보였다라면 모두가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물론 건강이 걱정되기 때문에 온다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것은 지방선거까지는 당의 중심추가 장동혁 체제에 굳건히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해봤고요. 장동혁의 중력이 강하게 작용한 거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방선거 때까지 이 지도부가 흔들거린다면 지금 대표에게 찾아와서, 당시장에 찾아와서 무한 지지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 차에는 뭐 의총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대변인을 하면서 이 당직자분들하고 제가 그 단식장에 입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일이 안내를 하고 일종의 인간 이 바리케이트, 네, 인간 게이트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전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렇죠. 네. 의총에 모든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의총이 끝나면 바로 로텐도 홀로 와서 네. 단식 농성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제일 마지막에 오신 분들이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고, 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일 뒤에 앉아 계셨죠. 네. 그 중에서도 몇 분은 아예 참석을 안 하고 가셨고, 참석하는 몇 분들의 이름이 기억이 납니까, 지금? 뭐 배현진, 박정훈 의원은 제가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형동 의원이 왔고, 그리고 또 그 부산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왔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분께서는 몸이 조금 이제 불편하신 분인데 뒤에 서 있다가 저는 서서 할게요라고 했는데 1분, 2분 뒤에 딱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그냥 이제 서 있는 척 하다가 그냥 가시고. 이제 네.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좀. 친한계 봤죠. 일부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왔어도 이게 뭐. 맨 뒤에 앉아 있었죠.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예. 예. 진정성 없이 이게 사라지는.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저를 비롯한 많은 대변인들이 좀 혀를 끌끌 찼던 이제 그런 그렇군요. 일이 네.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단식이 누군가를 축출하자라는 단식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쌍특검 받아라라는 그럼요. 농성이었는데 그걸 강력한 결석을 대여투쟁용 단식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 모두 와도 107석밖에 안 되는데 그걸 심지어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해서 단체 농성을 결석하고 그냥 의총까지 왔는데 그냥 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저는 해설이 불가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6일 차에 유승민 전 의원 네. 왔고 그 또 이제 현장에 오셨고, 계셨나요? 유승민 전 의원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네. 방송을 갔었고, 네. 그리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네. 왔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 그 소장파 모임에 계신 의원분들께서 이제 다 오셨죠. 그리고 7일차에는 이준석 대표도 왔고 마지막 8일차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오셨죠. 네. 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다는 것, 뭐 일각에서는 뭐 제가 조금 아까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영하 의원이 뭐 대구시장 뭐 노리고 뭐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 나름대로의 논지를 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저러다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안고 유영하 의원과 상의를 해서 나를 잡았던 것 같고 당 측과 상의를 했겠죠. 그래서 10년 전에 자기를 탄핵시킨 현장에 자기가 스스로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거는 자기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안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 경위, 그리고 그 이후에 뭐랄까, 효과라 그럴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유영하 의원이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데리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 평론가분들이 몇 분을 하셨어요. 저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직접 그 현장에서 유영하 의원을 본 저로서는 솔직히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동네인가, 이 정치권이라는 네, 게.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단지 그 3일차였는지 4일차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반부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대표님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카메라를 저희들이 다 취재진 분들을 웬만하면 다 이제 퇴근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럼 불이 다 꺼지고 나면은 이제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 또 뒤에 오시고 해요. 네네. 그때 유영하 의원이 매일 왔어요. 네. 근데 6시 이후에 아, 오셨어요. 네네. 낮에도 그리고 오셨지만 약간 동조단식도 비슷하게 했죠, 좀? 이게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 로텐도홀이 꽤나 넓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식장이 이쪽 구석에 있다면 저쪽 반대쪽 구석에 맞아요. 의자를 이렇게 3-4개씩 시선이 우리가 같이 돌아가지 않는 저쪽으로. 네, 아무도 네네. 보이지 않는 그 맞아요. 곳에서 서너 시간씩 앉아서 조용히 혼자 앉으셔가지고 책 읽고. 대표가 단식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예,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네. 의지가 될까. 네. 그래서 한 3일차 이상 매일 오시길래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한 1% 정도 기대는 해봤습니다. 좀 모시고 오시면 좋겠죠. 아하, 네.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당일날 제가 사실 원래는 그때 11시쯤에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걸로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날이죠. 예, 8일차에. 네. 그래서 모두가 이제 그 인간 게이트를 하면서 딱 그 문지기를 하면서 서 있는데 갑자기 이 빨간색 벨벳으로 된 이런 그걸 바리케이트 같은 거죠, 일종의. 네, 그래서 그 뭐 영화 시사회나 벨벳 게이트네, 벨벳 게이트. 네, 벨벳 게이트. 네, 좋네요. 그걸 이제 보통 뭐 영화에나 뭐 VIP 초청했을 때 그렇게 설치하는 건데 그걸 갑자기 다 바꾸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이 대변인단한테 대형을 좀 넓게 서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20분 전이었습니다. 오시기 20분 전.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아니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는데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냐? 네, 왜 그러냐? 소금을 뿌려 이렇게 저는 농담입니다. 농담. 제가 농담한 겁니다. 네, 그럼요. 네, 농담이 그래서 단식장에 위로 방문 오는 거는 따뜻하게 맞아줘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농담 한마디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서 대답도 안 하시면서 대형 넓히세요 하고는 모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 누가 오시길래 그럴까? 그렇죠.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서 제가 진짜?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진짜 오시는 거야? 라는 그런 반응이었고 앉아서 이 대표의 이 단식의 이 진짜 이 진정성을 사람들이 다 아실 거다. 그러니 그렇죠. 일어나서 다 알 거다. 그렇죠. 네. 일어나서 이제 더 그런 강한 투쟁을 좀 해달라. 이제 단식 그만 멈춰달라. 네, 단식을 그만하시라. 네, 약속까지 받아내시고는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그냥 가시려나 했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그때 대표가 원래 워낙에 표정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때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전당대회 때부터 이 모든 이 순간이 그 악수를 다시 해주는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동안 너무 외로웠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줬다라는 그 마음에 눈 녹듯이 녹아서 정말 그때 눈물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대변인단이 또 장대영 대표가 눈물을 보였나요 그때?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대변인단도 모두 이제 눈물이 막
글썽글썽했던 어허, 이제 그런 네.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정리 차원에서 이 장병혁 대표의 단식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사실은 제가 뭐 제 시간에 국민의힘이 이제 식물성 보수에서 이제 동물성 보수로 나아가는 길을 이제 나아가게 됐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제대로 나아가려면 또 마침 또 이 민주당의 책사 이해찬 전 총리가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한번 좀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해찬 전 총리를 돌아보자면 우리 진영에서는 참 뭐랄까요?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너무나 좀 네.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죠. 근데 네. 그분이 민주당이 한참 어려웠을 때 위기였던 시절에 20년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집권을 해야 그래야지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걸고 풀뿌리 민주주의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조직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지금의 이 거대한 민주당을 만들어낸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 지금 가장 보수가 배고프고 힘든 이 시기 추운 겨울이 왔거든요. 많은 분들은 지방선거 이겨야 되는데 왜 뭉쳐야지 뭐 따로따로 가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방선거만 하고 정당 문 닫을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은 20년 농사를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찬 전 총리의 업적 뭐 민주당에서는 업적이겠죠. 우리에게는 좀 많은 공격 포인트였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자면 우선은 우리 측에서도 다음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이 근간을 이룬 그 자체인 정통성 100%인 정당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먼저 갖추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통합하고 똘똘 뭉쳐야 되는 건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추구하는 이 보수주의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언사를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당무감사나 윤리위의 조치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당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일부 후보들의 어떤 논란들이 불거졌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읍참마속한다면서 소명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맞아요. 후보를 탈락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당시에 이해찬 전 총리였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장수를 베지 않는다. 네. 근데 그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뭐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 의문만 나온 단계라면 본인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지난 2024년 재작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저희 비명행사 친명행제 그 총선 때에도 이재명 당대표는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 자기 측근이었던 사람, 변호사, 자기의 측근 인사들 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일어났던 몇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만 해도 그 사람들을 전부 살려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소명 기회를 주고 그게 합당하다면 감싸주는 것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든 당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민주당의 당원들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은 나를 버리지 않는 의리 있는 당이구나. 그게 알겠습니다. 당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법적 위반 그리고 원칙의 훼손이 아닌 경우에는 다 품고 가자.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원칙. 이것을 실행하도록 도와준 게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모범 삼아 국민의힘이 갈 필요가 있겠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두 가지만 줄게요.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연장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모레 최고위? 내일 모레죠. 목요일날 최고위가 열리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무감사위에서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없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이것을 윤리위에서 이미 나온 걸 가지고 최고위가 그것을 번복하거나 뒤집는다? 이거야말로 두서없고
이 네, 규칙을 원칙의 따르지 훼손이다. 않는 네. 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네, 아마 실행이 굳어질 될 거다. 가능성이 오케이, 높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당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가까운지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전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18,000분이 넘는 분들께서 이름 공모에 또 그렇군요. 참여를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 자유, 공화, 공화. 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네. 나와서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서치를 해봤는데 49개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명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공화당이라는 이름도 있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자유공화당이라는 이름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판권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총의를 모아서 또 김수민 TF 위원장이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곧 그 역시도 1월 말에는 마무리가 될 걸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문화부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